네, 시작합시다. 이제 시험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일단은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암기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는?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바운더리를 잡는 거기도 해요. 지금 앞에 걸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 안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어디를 공부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온 걸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만 공부하는 사람은요. 요거 말고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을 뭐 신림동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위치해서 서울로 와서 이렇게 관악구 가서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 갈수록 공부할 게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돼요? 넓게 공부해서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갈 때는 줄여가시는 공부예요. 내가 공부할 걸로 줄여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 강의는 뭐죠? 여기까지가 범위인데 우리는 줄여서 이만큼 공부할 거다를 일단 공부할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부터 요약서를 보고 공부하고 이런 개념을 안 잡으면요. 나중에 요것만 외웠는데 모르는 게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가 점점 늘어나요.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일단 공부할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 공부를 하는데 요약서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모르는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갈 때는 되게 많은 게 막 늘어나면서 원인하고 이렇게 원칙하고 예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외만 먼저 외웠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칙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외는 사실 조그만 거거든요. 문제가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빙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 꼭대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요만큼인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요것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큰 것 중에서 어떻게 돼요? 제끼고 이걸 왜 제껴지는 거예요? 왜 제껴지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걸 왜 공부하고 왜 문제가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해서 수험 공부는 제가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갈 때 어떻게 돼요? 조금만 갖고 가야 돼요. 시험장에. 우리가 암기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그래서 자꾸 줄여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나중에 남는 게 요만큼 남아야 되는데 요만큼 공부했다 이렇게 넓혀가는 공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는 자꾸 모르는 게 나와요. 자꾸 모르는 게 나오고 지금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뭘 배웠는지가 몰라가지고 이것도 몰랐네 저것도 몰랐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기본 강의는 어떻게 돼요?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예요. 최대 이만큼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어져서 나오면은 요만큼 가져갈게요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할수록 모르는 것만 되게 많아져요. 또 보면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것처럼 공부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까지가 있었는데 우리 계약은 원래 이만큼이었잖아요. 거기서 쭉 들어서 우리는 요만큼 계약금을 배울 거고 그중에서 특별법은 뺄 거고 요만큼 남았어요. 이걸 해야지. 어떤 거는 이만큼에서 어디는 제껴지고 우리가 나오는 거를 해서 쭉 줄여서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갈 때는 간편하게 우리가 외울 것만 딱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빠지고 왜 문제가 됐을 때 나올지. 그래서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원칙이 못 먹은 것부터 하긴 하셔야 돼요. 예외를 외우시면 안 돼요. 원칙부터 예외하고 그게 왜 예외인지를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왜 문제에 출제될 건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만 외우고 난다면요.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가 다 이상해요. 얘만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오늘 한 거는요. 이만큼 있던 걸 지금 계약법으로 줄여놓고 있던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저 따위로 나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엄청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래서 거기 볼게요. 계약의 성립.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은 의사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그 의사는 뭐예요? 합치돼야 될 건 청약과 승낙으로 나타난다. 이게 대립되는 계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도 의사 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어디 문제라고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민법 총칙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단 계약 성립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한 것 중 특별히 뭐죠? 그 법률행위가 채권하고 관련된 계약법만 관련된 걸 배우겠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쭉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그거잖아요. 법률행위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약이 성립 요건을 다 갖춘 걸 전제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그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 건지를 공부하겠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계약직은 계약이 성립 요건을 다 갖춰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된 거를 계약법에서 15가지를 딱 배울 거란 얘기예요. 딱 정해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근데 계약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민법은 청약 승낙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청약 승낙 아니고 이렇게 의사 실현으로 인한 거, 교차 청약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예요. 규정하고 있다요. 근데 원칙적인 형태가 뭐였어요? 청약, 승낙, 의사표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우리 기출문제 보면 거기 오늘은 그냥 어차피 진도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맨 아래 보시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기출문제가 어디가 나왔어요? 쭉 넘어가시면 제가 기출 확인이라고 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8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가. 처음 나온 게 기출문제가 2016년대 청약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약수를 해라. 뭐 쓰란 얘기예요? 예외를 쓰란 얘기예요. 원래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청약하고 승낙 2개 대립되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 걸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었겠어요? 조문에 있겠죠. 특별 조문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청약, 승낙, 합치가 있어야지 계약은 성립하는 관계. 그게 원칙이라면서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 원칙이 아닌 거 어디다 써 있어야 돼요? 특별히 법률 규정에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 승낙 말고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 2개가 합치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외적인 규정을 써봐라 하는 거예요. 아, 문제가 왜 나왔는지 이제 아셨어요? 저 문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계약은 청약하고 승낙하고 합치돼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조문에 있는 걸 써보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조문을 넣겠어요? 특별하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니까.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 2가지밖에 없잖아요. 법률 행위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로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였어요?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고 청약 승낙이 필요하고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래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어? 그걸 적어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조문 쓰라는 거네. 이렇게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배운 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청약, 승낙, 합치잖아요. 그거 아닌 거 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조문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거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원칙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써줄 거예요? 원래 계약은 청약, 승낙, 의사 합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문 2개 쓰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 써줄 때 원칙을 써준 사람하고 안 써준 사람은요. 차이가 날 거란 얘기예요. 이건 의식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청약하고 승낙이 계약의 효력을 나타내는데 딴 걸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문이 있는 건지를 쓸게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랑 그러면서 그냥 막 쓰는 사람이랑 그냥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법률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그래서 문제는 예외가 나오지만 전제는 뭐예요? 원칙을 알고 있을 때 조문을 쓸 수나 있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하셨어요? 네. 그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데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는데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본 강의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원칙이 뭔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문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용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조문 구조가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청약 승낙하고 관련된 조문이 527조부터 나오고 있고 거기에 532조, 530조죠. 그거 아니고 의사 실현. 왜요? 의사 표시 아니었는데도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교체 처강은요. 원래는 청약 승낙 합치잖아요. 얘는 뭐만 2개 있어요. 청약만 2개. 얘는요. 청약 하나에다가
그냥 사실행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약, 승낙, 합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꼭 계약이 성립한대요. 뭐가 있어서? 규정이 있어서예요. 문제가 다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 예외.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일단 이렇게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이거다. 그걸 쓰시고 나시고. 근데 여기는 청약만 있고 하나는 승낙이 아니라 의사실현이 있는 거고, 여기는요 청약만 2개 있는데 계약이 만들어진다고? 그건 어떻게 해요? 조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 예외, 원칙 예. 쓸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쓰시라는 얘기예요. 생각 안 나면. 이게 원칙인데 청약이 2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근데 될까? 규정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원칙부터 갑시다. 어쨌든 이 3가지를 다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뭐죠? 둘 다 합치가 됐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왜? 원래는 청약, 승낙, 의사 합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사 청약만 있고 사실관계가 있는 거고 청약 2개만 있을 때도 왜 계약이 인정하느냐? 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는 의사 합치가 있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조문에서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술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개가 공통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청약, 승낙, 합치였잖아요. 어쨌든 얘네 3가지는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합치는 있어야 되니까 합치만 앞에다 빼놓은 거예요. 앞에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대립하는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웁시다.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이거 무슨 얘기예요? 법률 행위할 때 배웠어요. 주관적 합치 뭐예요? 당사자. 내가 계약하려는 당사자. 법률 행위 요건 3가지였잖아요. 많지도 않았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근데 거기서 내가 계약하고 싶은 사람, 당사자가 일치하는 거 주관적 합치. 목적이 일치하는 거 내용적 합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랑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맞아야지 그게 내가 사고 싶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민청에서 어떻게 뵀어요? 당사자, 내가 사고 싶은 그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느냐? 주관적 합치. 그래서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민청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사자, 법률행위 요건 몇 가지였어요? 당사자, 내용,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리고 의사 합치. 그거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합치는 내가 살려는 그 사람한테 산 거냐, 내가 사고 싶은 100원에 산 거냐, 1000원에 산 거냐, 그 채권을 산 거냐, 이거 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치가 어떻게 일어나져요? 법률행위 중에서 당사자,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일치하느냐, 내가 사고 싶은 그 물건의 그 가격이냐, 이런 거 내용이 하는 거죠. 그걸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잘 모르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거 쓰면 돼요. 그냥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와 목적,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합치잖아요. 그럼 3개 중에서 합치를 물어보니까 앞에 2개도 맞아야 된다. 이거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암기를 쉽게 하려고 예전에 배운 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좀 전에 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성립요건 뭐였어요? 목적. 이게 내용이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목적.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런 게 의사가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사표시 일치가 합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합치 내용이 뭐예요? 이걸 거 아니에요. 합치되는 내용이 뭐예요? 의사 일치가 일치하는 건 내가 하려는 당사자하고 내가 하려는 목적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합치는 어떻게 돼요? 내용하고 목적, 당사자가 합치해야 된다. 지금 제가 강의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잊어버리면 이걸 쓰자예요. 이걸 쓰자.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계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요건이 3가지밖에 없어요. 당사자, 목적, 내용. 의사 일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 일치를. 의사 합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합치돼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당사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맞니? 그 사람. 우리가 사실은 파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 보세요. 뭐 똑같은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더 싼 사람한테, 빨리 갖다 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가 일치하느냐, 주관적 합치. 내가 살려는 그 내용이 맞아? 목적 1000원이야? 990원이야? 무료 배송이야?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 합치하는 거.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일치하느냐. 그리고 내가 맞는 무료 배송을 산 거냐. 전화하잖아요. 무료 배송 아니던데요. 취소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합치가 안 맞는 거. 이런 거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산 거냐, 그 가격에 샀느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합치돼야 되는 내용은 객관적 합치는 내용의 합치,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합치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요건 3가지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합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합치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랑 내용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객관적 합치,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합치가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중요한 것만 보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상황,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왜요? 아파트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저 공중에 있는 22층에 있는 것도 우리가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그게 꼭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요. 특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확정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다 민청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에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민청 공부를 잘 하셨으면 그게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구체화됐을 때 이렇게 표시되고 있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에 우리가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 가능성, 계약 체결할 때는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되지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도 101호도 사고 22층도 사고 막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준만 정해 있으면 충분하다 하는 얘기 보시고, 그래서 객관적 합치의 정도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죠? 합의가, 그래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시된 사항. 근데 우리가 보험을 체결할 때도 저는 림프절이 중요해요. 림프하고 관련된 암은 꼭 그 보호가 돼야 돼요. 예, 가족력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건 꼭 중요해요. 거기다 꼭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은 꼭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남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특약을 했다? 그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치. 그래서 거기 보면 매매계약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대금하고 돈하고 물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체결 당시에 반드시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아파트 살 때 그 당시에는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준만 있으면 되고 적어도 누구하고 누구가 사는 거 이것 정도만 특정되어 있어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읽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주관적 합치, 그래서 당사자가 누군지. 그래서 거기 보면 불합의가 나왔어요. 불합의는 뭐예요? 일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불합의는 의사 불일치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 안 했다. 무효다. 이거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합치가 됐느냐 하는 해석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법률행위 해석이 문제긴 해요. 근데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할 때 거기 보시면 의사 합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사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예요. 둘이 합의가 받느냐, 일치가 있었느냐, 합의. 얘네들이 의사일치를 받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으로 크게 나뉘죠. 두 개 크게 나뉘어요. 민청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표를 볼게요. 거기 보면 그 위쪽에 제가 이제 그거 나왔죠? 법률행위 해석.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민청에서 배운 게 어떻게 돼요? 계약해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서 우리는 뭘 배울 거예요? 계약을 배울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계약은 이게 기준이에요. 규범적 해석 얘가 기준이에요. 계약은. 왜요? 서로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은 자기 걸 자기가 해석하진 않잖아요. 남이 해석하지. 해석은 누가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런 의미였어라고 얘기하지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하거나 뭐예요? 제3자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그때 말했을 때 난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해석이잖아요. 해석은 내가 해요? 표시한 사람은 해석하지 않아요. 내 원래 뜻은 이거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해석하진 않잖아요. 해석은 누가 해요?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너가 A가 아니라 B를 산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너는 시끄러운 거 싫다며? 그러니까 나는 저 조용한 저 뒷방을 네가 원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표의자 입장을 중시하는 건 주로 어디예요? 상대방을 얻는 단독행위. 유언 같은 건 뭐가 중요해요? 그 표시하는 사람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유언은. 그럼 이 사람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해석할 때 뭐예요? 얘 뜻이 원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첫째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럼 그 첫째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면. 근데 계약은 어떻게 돼요? 계약은 누가 있어요?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약은 아까 뭐예요? 일단 2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합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갑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일단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에 응해서 응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의사표시가 얘한테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쓴 거예요? 청약에다가 201호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쓴다고 그래요? 201호를 살려고 하는구나. 나는 101호도 갖고 있고 201호도 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니면 202호, 201호하고 202호가 다 을 소유예요. 얘 둘 중에서 얘는 뭘 팔아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201호를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계약을 뭘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얘가 201호라고 해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원래는 201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 생각은 뭐예요? 202호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잘못 오타예요. 오타.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얘기할 거잖아요. 오타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은 어디다 성립할 거냐, 효력이 나타날 거냐, 이런 문제가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표의자의 내심이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여기는 이건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속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판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막 따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서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지 않아요. 해석은 누가 할 거예요? 대부분 판사가 할 거예요. 소를 제기할 거니까. 근데 판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얘기하지. 너가 진짜 사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민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해석은 표시행위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효과 의사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약서에 101호라고 써 있으면 판사는 뭘 보고 얘기해요? 너 101호라고 썼잖아. 이거 생각 안 해요. 넌 201호를 사고 싶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가 사고 싶은 거를 얘 내심 진짜 얘가 원하는 걸 우린 판단해요? 우린 그걸 믿지 않아요. 왜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소송 제기했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주로 바뀔까요? 202호가 더 비싸진 거죠. 뭐 보통은 그런 거예요. 내가 201호를 샀는데 202호가 비싸진 거죠. 이왕이면 이걸 샀으면 가격이 더 올랐는데 난 저거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 마음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바뀌어요. 옷도 주문했다가 보면 저게 더 갖고 와보니까 이게 더 이쁠 수도 있고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요? 속마음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갖고 판단할 거예요? 계약서, 표시된 걸 갖고 얘 사람이 속마음이 어떨 건지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얘를 갖고 판단해요. 그런데 101호는 하고 102호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얘는 노란 문이었어요. 얘는 오렌지 문이었어요.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가 102호라고 1호라고 쓰면서 뭐죠? 오렌지색 문 101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는 여지없이 101호를 사겠다고 한 게 판사가 얘기할 거예요. 너 101호라고 사겠다고 했잖아. 근데 102호 계약 체결하는데 왜 너가 난리야? 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101호라고 썼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너 101호로 사는 줄 알고 계약 체결했잖아. 그럼 문제가 없는데 왜 넌 102호라고 얘기하니? 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오렌지색 101호는요. 안 맞잖아요. 오렌지색은 뭐 노란색이라면서요. 101호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착각했구나.
1호를 사고 싶은 거가 아니라 이걸 사고 싶은 건데 그 호수를 잘못 적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표시를 보니까 이건 원래는 202호 얘기였잖아요. 오렌지색은 지금 202호 문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호수를 착각했네. 그러면 이때는 너 진짜 202호를 사고 싶었구나. 그럼 이게 102호라고 이렇게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마음을 얘가 원래 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표시에 나타난 걸 보고 얘가 뭘 사고 싶었는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201호라고 썼으면 우리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201호에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렌지색 201호라고 하면요. 이 사람 호수를 헷갈렸는데 앞쪽이 1호가 아니라 2호인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202호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을 규범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걸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하는 유언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는요. 외부에 나타나는 거 말고 남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 마음을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민총에서 배웠을 때 표시에 나타난 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이 계약 효과 의사가 뭐예요? 법률 효과를 얻으려는 의사란 말이에요. 제가 201호를 얻으려는 의사였니? 202호를 얻으려는 효과였니?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표시에 나타난 거. 그래서 판사는 맨날 뭐 갖고 오래요? 계약서 갖고 오래요. 아니면요. 증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증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계약을 설정했느냐 원칙은 계약은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없는 건요. 유언은요. 표시가 중요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표의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인데도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둘이 같이 이 집을 보러 갔어요. 갑하고 을이. 나는 집이 2개야. 101호도 있고 102호도 있어. 너 어떤 게 사고 싶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어요? 난 이거. 그래. 202호로 계약 체결하자. 근데 계약서 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둘 다 착고해서 101호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나 이거였잖아. 우리 둘이 합의했잖아. 근데 왜 101호로 써있니?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지울게. 미안해, 지울게. 우리 진짜 202호로 하기로 했잖아. 그럼 202호로. 이게 뭐예요? 이게 계약이 진위와 의사가 어떻게 달라도 당사자가 어떻게 돼? 합의를 했어요. 202호로 합의를 했으면 뭐만 지으면 돼요? 잘못된 표시만 지으면 되는 거? 이건 뭐죠?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사대로 판단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합치가 있었다. 이미 진위대로 의사가 표시됐다. 그럼 그대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잘못 쓴 건 오타니까 지우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야, 친구야, 그때 202호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도 확인했잖아. 나도 알아. 야, 계약서를 봐. 201호로 돼 있어. 미안해, 고칠게. 이게 뭐예요? 잘못 썼네. 오표시잖아요. 잘못 표시된 거 지우면 되지.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원래는 이건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민총에서 배운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불합이냐 착오냐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둘 다 원칙적으로 의사대로 합의를 했으면 자연적 해석으로 202호다, 201호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표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가 있으면 그냥 그 계약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202호라고 둘이 같이 합의를 했다. 그럼 계약이 어디에서 성립돼요? 그냥 202호에다가 성립되는 거고 201호는요. 지우면 된다예요. 지우면 된다예요. 요거. 그래서 거기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와 관련돼서는 불합의는요. 합의가 없으니까 계약은 성립해요, 안 해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합의가 없으면요. 성립 안 해요. 일치가 없었으니까 그냥 무효예요. 계약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일치했어야 되는데 의사가 일치 안 했으니까 그냥 무효예요. 근데 착오는 무슨 문제예요? 착오는 불일치가 있었지만 착오는 어떻게 돼요? 불일치가 있었지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냥 무효를 안 나고 뭘 만들었어요?
취소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효하지만 일정한 요구 하나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앞에 거는 뭐예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총이란 계약법을 구별하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배울 거다? 계약을 배울 거니까 우리는 합의가 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다. 무효하고 취소 문제는 어디 문제다? 민총 문제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이거예요. 여기 계약의 성립의 모습. 그래서 청약, 승낙, 합치 이러면 계약이 성립한 거고 교차 청약은 청약 2개가 있어갖고 합치되면 이루어지는 거고 의사실현은 청약 하나에다가 나머지 승낙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다. 그럼 뭐죠? 불합의와 착오 문제는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합치는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의사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청약, 하나는 승낙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이게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할 얘기는 우리 아까 정리자료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조문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갑시다. 그래서 조문 보면 청약은 뭐라고요? 청약은 일방이 이제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계약 체결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합시다 하고 청하는 거. 제의하는 의사표시예요. 여기까지 하나 확인하시고 더 하나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바로 성립될 수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 요거까지 하시면 충분해요. 청약의 개념을 쓰시는 거. 그래서 승낙은요. 승낙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돼요? 승낙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갑이 일단은 을한테 계약을 하자 청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에 대한 걸 다 적어놔서 뭐만 하면 돼요? 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돼요? 요 의사표시 이게 그래서 이걸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할 때까지 청약이 승낙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2개가 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세요. 청약은 승낙과 결합했을 때 그때 계약이에요. 청약만 있을 때 뭐예요? 그냥 의사표시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하고 승낙 2개가 다 같이 존재하고 합치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아직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의사표시만 있는 거여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도 있고 승낙도 2개가 다 살아있을 때 그때 합체했을 때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요건은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볼 거고 쭉 넘어가셔서 우린 크게 봅시다. 오늘 쭉 들어가셔서 거기 쭉 들어가셔서 나머지는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볼게요. 그런데 거기 기타 방법 볼게요. 의사 실현하고 방법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것만 볼 거예요. 크게 만들어지는 거. 아까 청약 승낙으로 인하는 거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가 청약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의사표시 승낙이 있고 이게 2개가 동시에 있을 때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 이게 첫째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532조를 보면 청약의 의사표시 나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이 뭘 한 거예요? 일단 뭐는 있어야 돼요? 청약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는 있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청약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필요 없고 책을 배달하면서 여기서 이 봉투를 뜯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겠다. 아니면 이미 줄을 걷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계약은 성립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여기 뭐죠? 내가 책을 보내서 뭐라고 써요? 이게 필요하시면 쓰시면 그 뜯으시면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봅니다. 뭐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보낼 거면 안 뜯어야 되는데 이게 뜯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사실 승낙에 관련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니까 얘하고 다른 점이 뭐였어요? 여기는 청약은 있는데 여기는 뭐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이 있는데도 뭐 때문에? 조문이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얘는 예외가 뭐예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승낙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있는데 의사표시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 있는데 몇 조 때문에 532조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인정했어요? 제가 쓸 거니까 뜯어서 줄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사 합치가 사겠다는 의사표시 거기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이거 보시고 거기 533조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역이 청약이 상호 교체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인정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갑이 을한테 야, 네 물건 예를 들어서 네 물건을 내가 100만 원에 살게 하는 청약을 했어요. 청약 하나 있죠? 이때 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 팔게. 이것도 뭐예요? 청약에 응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승낙은 뭐 해야 돼요? 얘가 청약했으면 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새로운 계약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청약이에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는 100만 원에 팔겠다, 한 사람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케이잖아요. 두 개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잖아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되는 서로 반대되는 의사인데 얘는 둘 다 청하는 거였잖아요. 계약을 청하는 거였지 응답하는 의사표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원칙은? 안 하지만 533조에서 이렇게 청약이 상호 동일한 합치를 이룬다면 그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도달하면 의사표시가 양쪽 다 도달하면 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겠다는 무슨 거예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알아야지 이 조문들이 왜 특별한 조문인지 이해를 할 거잖아요. 안 그러면요. 그냥 다 똑같은 조문이에요. 조문에 있잖아.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조문에는 어디가 뭐가 없어요? 청약으로 의사표시하라는 조문은 없어요. 왜요? 저희 조문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그 밑에 청약에 대한 첫 번째 그 조문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527조 첫 조문이에요. 계약법.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승낙청. 내용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할 때 청약하고 승낙이 필요하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총에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로 만들어진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나왔어요? 계약법에서. 청약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승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사표시 두 개로 만들어진다는 여기 써 있어요? 안 있어요? 그건 원칙적인 내용이란 여기 안 쓴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것들. 근데 승낙기간을 뒀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특별한 것만 적었지. 계약이 원래 만들어지는 방법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민총에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어떻게 만들 건지는 법률행위를 만들 건지는 어디다가 적었다고 그랬어요? 민총에다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을 만들려면 의사표시 두 개랑 합치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는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민총에서 배운 거예요. 채권 법률행위, 물권 법률행위 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법률행위 계약은 상대방 반대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만들어진다는 거기 민총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청약에 대해서 승낙기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효과가 미친다, 없는다. 이런 걸 적었지 청약하고 승낙으로 계약이 만들어진다는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민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편에서는 뭐만 적어요? 특별한 것만 적는다는 거예요. 특별한만 적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총을 알고 있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르면서 쓰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문제가 왜 나오고 왜 저게 특별한 건지 왜 특별 조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문을 봐도 그냥 교재만 쭉 읽어 나가면 뭐죠? 뭐가 원칙인지 뭐가 예외인지 조문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셔서 할게 우리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가셔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고 그거 그리고 맨 뒤에 조문 가시면 이렇게 조문이 연결돼서 돼 있어요. 맨 뒤에 교재 맨 뒤에 보시면 교재가 거기 부록에서 358페이지 한번 볼게요. 353페이지예요. 353페이지 엔터. 예, 그럼 여기 민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조문은 527조에서 534조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어떻게 조문이 돼 있고 이 조문들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기본서로 보는 거예요. 저런 조문들이 어떤 연관관계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민법은 조문 해석하는 거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조문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쭉 보시고 거기 책 안에 조문이 다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막 잘라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뭐죠? 몇 점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527조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조문까지는 자꾸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고 제가 그걸 여기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조문하고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본 강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조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원칙하고 예외가 뭔지를 확인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디테일은요. 우리가 이제 가면서 자꾸 채워놓으면 돼요. 근데 기본 구조를 모르면요. 나중에는 어디에 위치했는지 얘가 왜 나오는지 어디를 쓰라는 얘기인지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색인이 있어야지 찾아갈 거잖아요. 근데 그 색인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날이라서 우리가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셔야지 찾아가는 게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그날 공부할 게 몇 점은 안 돼요. 이제 총 넣는 조문이 100개 안 되니까 조문 정확하게 읽고 확인하시고만 해도 의의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관련돼서 제가 쪽지 이렇게 나눠드렸으면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뭐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든지 하고 암기할 거는 몇 개 안 돼요. 오늘은 뭐만 하면 돼요? 계약, 청약, 승낙, 합치 이것만 확인하시고 특별한 거 조문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정하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